전월세 시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은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고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면서 또 월세 또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01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박준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픽셀하우스라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 임대 기숙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시설에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주가 혹은 건물주에게 그 공간을 빌린 분들이 창업을 해서 거기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이나 학생이나 유학생 혹은 장기 출장자들 다양한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1인 가구에게 단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현재 핵심 서비스고 향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서비스도 숙박 서비스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실종이라는데 앞으로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1인 가구 분들은 특히 더 공감하실 거고 아파트를 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요. 최근 임대차 시장 중에서 전월세 시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은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고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면서 또 월세 또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또 화랑이었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PF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거나 기존에 개발되는 시장들, 투자되었던, 대출되었던 시장들에서부터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큰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개인 건축주나 혹은 기관 건축주들이 땅을 매입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설계하고 인허가를 통해서 자금을 일으키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건물을 짓는 이유는 당연히 분양, 매각 혹은 운영을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인데요. 계획을 하는 동안 혹은 시공을 하는 동안 금리가 올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비용이 오르거나 자재값이 올라서 원자재값이 올라서 시공비가 오르거나 인건비가 올라서 시공비가 오르거나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원가가 오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주들은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형태에서 전세를 통해서 엑싯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근저당권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터졌던 시장의 두려움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나가게 되고 월세로 전환을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전체 서울 수도권의 수요는 천천히 오르고 있지만 공급은 유지되거나 심지어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꾸준히 매년 빠르게 월세가 오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주로 바라보고 있는 원룸 혹은 투룸의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체감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형태는 앞으로 줄지는 않을 거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저희는 29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비관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나 민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공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공간을 매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짓는데 1년 이상의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28, 9년도에 공급이 첫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춰지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JP모건이나 유명한 외국계 투자 기관들이 한국의 부동산, 특히나 임대차 시장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유가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이런 주요 나라들의 주요 도시들에서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멀티 패밀리 하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들에 대한 이 섹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황이었습니다. 4인 가구가 살 공간들을 쪼개서 1인 가구로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결혼을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덜하고 핵가족화되는 거에서 1인 가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는 늘었으면서 동시에 4명이 살 공간을 1인 가구로 쪼개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또한 1인 가구가 현재 33% 정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 차지하는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가 주로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2030 세대고요. 2030 세대와 서울 수도권의 1인 가구 특징은 아무래도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보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된 목적은 직장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 목적형 주거, 즉 직주 근접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직주 근접에 위치한 그 공급 같은 경우에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사회초년생 소득의 절반이 주거비로 사라지는 상황인데 이 고월세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대안은 없을까요? 저도 자취를 하고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자취생들도 알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글로벌 도시들은 안타깝게도 저렴한 편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가 원래 서울의 그 주거 비용이었던데 실제로 해외 수도들, 해외 주요 나라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평균 소득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사실 평균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다라는 이렇게 시장이 됐을 때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앞으로도 쭉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상권이 굉장히 잘 부흥이 됐을 때 여러 대기업의 브랜드나 아니면 임대료가 오르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그 상권을 부흥시켰던 주된 마이너한 브랜드들이 높은 임대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현상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요 도시들 중에서 이런 관광이 뭐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끊임없이 올라서 사회초년생들은 같이 살게 되거나 대체 주거를 찾게 되거나 아니면 핵심 주거지로부터 조금 더 멀게 통근 혹은 통학을 하게 되거나 하는 형태의 주거가 많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또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민들도 계속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유입량 또한 늘어나고 있어서 이 서울의 주거 비용이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거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체 주거를 찾고 좀 더 빠르게 주거 공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근생 건물들 중에서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또 하나가 리테일, 즉 상가 부동산의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요한 위치에 있는 상가는 공실이고 그곳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하는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주거 비용을 조금 상승시키는 거를 누를 수 있는 그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